자, 자영업자 만기 연장 이자 상한 유예 외에요. 지금 9월이 금융권이 무성 계절이다라고 하는 우려가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금융권에서 9월 위기설이 나오는 것은 자영업자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는 9월 말 유동성 비율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수신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기업들이 유동성 전쟁이 벌어져서 시중에 돈이 말랐고, 그래서 금융기관들이 수신 전쟁을 벌였는데 그 결과 100조 원이 넘는 연 5% 이상의 지금 고금리 예금을 갖다가 받았지요. 자, 모집을 엄청 했습니다. 그 만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머니무버, 즉 대규모 지금 예금 받았던 자금을 내주게 되면 금융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그러니까 레고랜드 사태가 나왔을 때 기업들이 다 돈이 씨가 마르기 시작하니까 금융권에서 특반 고리 예금을 엄청 많이 팔아서 100조가 넘는 그런 고금리 예금을 상품을 팔았는데 그 만기가 지금 9월 말에 집중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융권은 이 고금리 예금이 빠져나갈까봐 지금 고심 중인데 업권을 가리지 않고 예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칠 거다. 자, 그때 연 6%까지도 받았다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빠져나갈까봐 또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금융권 수신 잔액 증가가 96조 2,504억이래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에 넉 달 사이에 이렇게 수신고가 폭증했어요. 그래서 금융시장이 불안하던 11월 금융권 수신 증가 폭이 25조 1,500억 정도였는데 평소 대비해서 2배가량 급증했고 넉 달간 수신 증가액이 100조에 육박한 것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200조가 자금이 흘러 들어왔을 거다. 자, 수신 증가만 100조면 실제 한 200조가 흘러 들어왔을 거고 대부분이 연 5% 이상 고금리였고 1년 만기 정기예금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저축은행은 평균 5.82 6%에 육박하는 금리를 줬고 이 금융권인 신협은 연 5.39 상호금융은 5.27 새마을금고는 5.44 그래서 고금리 경쟁을 갖다가 은행도 했는데 평균 금리가 연 4.95 5%에 근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말에 지금 유동성 규제에 지금 그 비율을 맞춰야 되는데 이 100조 원이 넘는 고금리로 빨아들인 예금의 만기가 속속 도래해서 돈을 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당히 사정이 안 좋은 업권에서 금리를 아주 높게 책정하면 이제 전 금융회사가 동시다발로 고금리를 갖다가 내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도 이 사안에 대해서 지금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9월 말 기준으로 지금 유동성 규제를 맞춰야 하는 것은 자, 9월 위기설 이야기가 나오는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저축은행은 3개월 이내에 현금할 수 있는 자산을 3개월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로 나눈 값이 100%가 넘어야 되고 10월, 12월 만기 도래하는 정기예금이 3개월 부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금 유출에 대비해 수신을 확보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난리가 났다. 지금 그래서 금융권이 얼마나 불건전하게 지금 여신을 받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거죠. 자, 수익성이 악화된 새마을금고가 금융시장에 내관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난달에 17조 자금이 새마을금고에서 빠져나갔는데 새마을금고가 이후에 아주 고금리 특판 경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레고랜드였다면 새마을금고가 폭탄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개월간 26조 618억의 수신 잔액이 늘어났는데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매달 2, 3조가 늘었는데 지난 11월부터 급격히 치솟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금고가 당시 6, 7% 고금리 상품을 판매했고 자, 일부 금고는 8% 이상짜리도 팔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뱅크런이 또 발생해서 17조가 이탈하자 또다시 특판 경쟁에 돌입해서 지난 7월 25일 일반은행과 저축은행의 예금금리는 2에서 4%대인데 일부 새마을금고는 5.5%를 넘고 서울의 한 금고는 7.7%짜리를 내놔서 이틀 만에 완판됐다는 거예요. 자, 고금리 예금은 새마을금고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올 상반기에 대규모 적자가 지금 발생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자, 정부가 연체율이 과도하게 높은 새마을금고 위주로 하반기에 지금 구조조정을 예고했는데 올 상반기 두 곳의 새마을금고가 합병되면서 뱅크런이 시작됐는데 이제 구조조정이 가시화되면 또 다른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할 거다. 새마을금고가 고금리로 자금 이탈을 막고 있지만은 이게 지금 금융권 전체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금자 보호 제도를 새마을금고가 운영해도 수익성이 나빠지면 예금자들은 결국 돌려받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추가적인 자금 이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은행이 연 4% 예금을 등장시키고 지금 이 금융권에서 인상을 쓰고 서로 간에 1금융, 2금융권끼리 지금 싸움이 붙었고 새마을금고 7.7% 특판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자, 이 와중에 금융당국이 상상인 저축은행,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렸어요. 자, 이 상상인 그룹의 대표가 유준원이죠. 말 많았지요. 옛날에 조국 관련해서 사태가 터졌을 때 조국의 그 사모펀드하고 관련해서 이 상상인이 문제가 있었고 또 유준원이가 과거에 2019년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아서 대주주가 될 수가 없는데 당시 이제 소송까지 가고 했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뒤늦게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자, 지금 그 금융감독원이 지금 이 옵티머스, 라임, 그리고 디스커버리 등 제조사를 발표하면서 정권계가 다 술렁이고 있어서 라임 사태 악몽이 다시 시작되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당시 이런 사모펀드를 갖다가 팔은 회사들, 특히 지금 김상희 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 근데 이때 환매를 권유한 게 미래에셋 정권, 옛날에 대우 정권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라임 특혜 환매업과 관련해서 NH 정권 추가 지금 검사에 들어가서 금감원이 미래에셋에 이어 전방위 조사에 나갔고 일부 수익자 특혜 의혹 확인에 나섰다는 거예요. 자, 이래저래 엉망이던 지금 금융권이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근데 이 속에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횡령 등 금전사고가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신협에서 5년간 500억이 넘었다. 자, 횡령이 이렇게 많이 나고 있고 새마을금고 사고 건수는 43건, 사고 액수는 255억 4,200만원, 상호금융권 전체 금전사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허술한데 돈 맡겼다니 해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금전사고 내역을 보니 자, 엉망진창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객 예탁금을 횡령하거나 시제금 등 회사 돈을 빼돌린 일이 지금 비일비재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 금융권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있고 특히 새마을금고가 심각한 데는 지금 새마을금고가 이 차운 회장이 기소되면서 중앙에 경험이 없는 김인 부회장이라는 사람을 직무대행으로 앉혔고 경영혁신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내부적으로 이 경영혁신이 내부인사 4명이 대부분이 박차운이 척근이고 3개월 임시조직이라 기소된 회장 황금 도장을 선물 받고 또 각종 뇌물을 받았다는 회장의 척근들이 혁신일을 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지고 새마을금고에 다가구 주택을 짓기 위해 대출을 했다가 빚더미에 앉고 신용불량자가 된 건축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 공사가 제대로 돈이 지급되지 않아서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수십억 규모의 대출이 실행됐는데 시공사로 들어간 돈이 행방을 알지 못하도록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그때 기선고를 자, 이만큼 진행됐으면 요만큼 줄게 하고 금융기관이 그렇게 관장하도록 대출 계약서가 있었는데 무용지물로
그야말로 돈을 35억 전체를 그냥 시공사에 넘겨버리고 착공도 되기 전에 20억이 대출되고 돈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차다고 보고 있습니다. 롯데카드스는 100억대의 횡령이 늘어났고 지금 횡령이 판을 치는 금융권, 심지어 돈 세탁이 우려되는 의심 거래 보고까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와중에 경남은행 직원이 그 횡령한 게 562억이 아니라 1000억인데 공범은 한국투자증권의 동기 직원이라고 해요. 자, 은행도 횡령, 카드사는 배임, 터졌다 하면 수백억씩, 내부 통제가 전혀 지금 안 통한다. 그래서 지금 금감원이 저축은행 부동산 PF 자금을 고강도 점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융권 횡령이 7년간에 1816억 이것뿐이겠어요? 이거는 일부죠. 12.4%만 환수되었고 횡령액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임 특혜 정권사와 자산운용사 등에 대해서 금감원이 타키스로 조사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비상이 금융계에 걸렸다고 합니다. 은행들은 이 와중에 연봉장치 한다고 지금 돈잔치 벌리고 있어요. 대한민국 금융권이 통째로 썩어 문드러졌어.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